수요일 아침 증시 워밍업 시작하겠습니다. 룩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대표님의 스마트 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제유가 80달러 육박입니다. 간밤에 국제유가가 급등락하면서 출렁임이 컸습니다. 오펙에서 갈등이 있었고요. 원유 생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변동성 장세를 보였습니다. WTI가 장중에 이제 6년 만에 최고치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좀 2.4% 밀리면서 마감하기는 했지만 장중에 76달러 98센트까지 오르면서 2014년 11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좀 앞으로는 우상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오펙에서 오펙 플러스가 이제 회의가 원래 7월 5일 날 이제 있을 예정이었는데 회의가 지금 무기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못 잡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유가에 대한 이제 어떤 불안감 때문에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어저께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뭐 그 장중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76.98달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77달러에 거의 이제 근접을 했고요. 뭐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이제 77달러를 넘어섰다가 지금 조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원유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차익 매물 때문에 이제 출회가 됐는데 그렇다고 하락 반전됐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오펙 회의가 지금 지연된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그 이제 그 증산안이 이제 1일 40만 배럴씩 이제 매달 이제 40만 배럴씩 늘리겠다. 그래서 네. 연말에는 뭐 지금보다 한 200만 배럴 정도 이제 많이 생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UA 측에서 지금 그 증산 그 합의안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UAE가 그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 감산폭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감산폭이 좀 크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자기네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안이 좀 그러니까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좀 더 늘려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유인 거고요. 그 또 내부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사우디하고 또 UAE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갈등 국면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예멘 내전에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경제적인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제 두바이, 그러니까 UAE의 두바이에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중동 사무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그 두바이보다는 아마 사우디 이제 리야드 쪽으로 옮겨달라라는 그런 이제 압력들이 이제 강해지다 보니까 양국이 조금 이제 틀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이제 양국의 또 그 차세대 이제 왕세자죠. 그러니까 그 왕세자들 자체가 지금 좀 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향후의 패권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증산 합의가 잘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건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조금 더 이제 그 협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일단 국제 유가는 80달러를 일단 상회를 할 뭐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유가 수준을 이제 희망 유가는 77달러 수준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77달러 거의 이제 희망 수준이긴 하지만 좀 더 이제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유가를 이제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최근 들어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원유 가격이 이제 상승되는 이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각국의 이제 경제 재개가 이제 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지금 그 경제 회복이 되다 보니까 원유 수요량도 그거에 이제 준하게끔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지금 추산하기에는 올 연말 정도 되면 일일 그 원유 공급량이 수요량의 한 250만 배럴 정도 이제 부족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이제 상승은 좀 불가피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과연 과거에는 뭐 이런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이 낮았는데 왜 이러냐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일단 그 각 산유국마다 지금 원유 생산을 대폭 늘리는 건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코로나 사태 때 뭐 원유가가 20달러를 이제 밑도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약간 트라우마 비슷하게 있어서 이제 무작정 늘리는 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과거에는 세일가스가 좀 많이 이제 생산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작년에 이제 원유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미국에 이제 많은 세일 업체들이 이제 파산을 한 것도 지금 공급량을 늘리는데 좀 제한적인 요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업종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정유 관련 회사들의 이제 수익은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기존 재고분을 이제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현재 시점에서 이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는 그런 측면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이제 정제 마진, 그러니까 원유를 이제 휘발유나 아니면 기타 다른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물질로 이제 바꾸는 데 들어가는 이제 비용 자체가 많이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일반 휘발유나 항공유 같은 그런 제품의 정제 마진은 비교적 뭐 좋은 그런 수준이고요. 그동안 이제 나빴었던, 그러니까 마진이 나빴었던 벙커슈 쪽에서도 지금 정제 마진이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제 마진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유 관련 회사들한테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S-오일이나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뭐 대표적인 이제 정유 회사니까요. 그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중동 국가들의 이제 재정 상태가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점을 감안하면 관련된 이제 인프라 투자가 이제 확대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니까요. 그 관련돼서도 뭐 국내 뭐 현대건설이나 삼성 엔지니어링 쪽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고유가가 이제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감안을 해주시고 시장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제 유가가 80달러 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정유주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요. 건설주도 함께 갈 수 있겠죠.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들 오늘 움직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만나보겠습니다. 네, 수소경제 핵심 수소연료 전지. 수소 관련주 친환경 테마가 요즘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 정부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고요. 관련주 떠오르고 있나요? 네, 일단 뭐 최근 들어서 조금 아직 좀 쉬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쉬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제 상승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뭐 수소 관련돼서 이제 작년 말 연초 이제 미국의 이제 대선 관련돼서 이제 많이 상승을 했다가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상반기에 상당히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쉬어간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조금씩 이제 많은 회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미국 금리가 이제 상당히 좀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전일 같은 경우 좀 많이 빠져서 뭐 1.4%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1.4%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제 미국 금리가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주에 대한 그런 관심이 확대됐고 성장주 특히 성장 기술주에 대한 이제 상승이 이제 두드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소요 관련주도 이제 대표적인 이제 성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이제 서로 연합을 해서 이제 수소 경제를 이제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현대차, SK, 포스코, 효성 이제 4대 그룹을 이제 주축으로 해서 지금 수소 기업 협의체를 이제 발족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30년도까지 이제 43조를 수소 관련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탄소 제로에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올 초에 이제 통과가 된 이제 수소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대한 이제 법률인데요. 이게 세계 최초로 제정을 했는데 뭐 제가 원래 이제 상반기 내에 이제 시행령이 나올 길로 예정이 됐었는데 조금 이제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이제 시행령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보통 이제 수소 경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부분 이제 수소차를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 수소차보다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가 더 중요한 핵심 축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소 발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 이제 화석 연료를 이제 줄이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이제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REC 관련 제도인데요. 이런 REC 관련 제도가 이제 내년부터는 수소 부분은 이제 별도로 이제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라고 그래서 HPS라는 제도가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500메가와트 이상 발전을 하는 그 사업자는 일정 부분 이상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사용하게끔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있지만 발전에 적합한 거는 이제 수소 에너지가
이제 상당 부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올해 이제 3,100만 이제 메가와트 정도의 이제 수소 관련된 그 발전 시설이 필요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거보다 뭐 10% 이상 증가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LNG 발전에 관련된 얘기가 많은데 여기에 이제 수소를 더 추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이제 효율도 좋아지고 탄소 배출도 이제 더 많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아마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관련 기업은 대표적인 뭐 국내 그 수소 연료 전지 회사인 이제 두산 퓨어셀 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화석 연료와 같이 이제 혼합을 해서 사용하고 수소 이제 터빈을 이제 그 현재 개발하고 있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원전 테마가 있지만 원전 테마보다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복합 터빈 발전 쪽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친환경 테마 앞서 해품주 시간에도 태양광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이번에도 수소주를 또 짚어주시네요. 이 테마 쪽도 많이 쉬어간 만큼 탄력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 눈여겨보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의 체크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 오나 어제 갑자기 또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오늘도 최소 1,200명이 나올 것 같다고 하네요. 수도권 거리 두기 강화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고 뭐 4차 대유행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체감상 한 54차 대유행 같아요. 네. 그렇죠. 뭐 계속 우리 유행이다라고 시장에도 했으니까요. 또 영향이 적지 않겠네요. 일단 뭐 투자 심리가 좀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3차 유행이라는 건 작년 말에 이제 3차 유행이 한번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동부구치소권의 이제 집단 감염 때문에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요. 네. 그거 말고 이제 요번에 이제 늘어나는 것 자체는 그런 이제 집단 감염이 아닌 뭐 사회 전반적인 이제 감염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각도는 좀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이제 유행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이제 그 유행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1,200명 정도 이제 오늘 아마 발생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1,000명에 가까운 이제 아마 확진자가 그렇게 이제 나올 그럴 예정입니다. 뭐 금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이제 변경 여부를 아마 발표를 할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수도권은 3단계 거리두기는 이제 확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추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4단계에 상당히 이제 근접한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이제 4단계 같은 경우에 뭐 서울 같은 경우는 1일 확진자가 이제 389명이 넘어가면 이제 4단계까지도 이제 그 진입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요. 네. 일단 어제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333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 내일까지 뭐 500명을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일주일 동안 이제 400명을 넘어가기 때문에요. 일단 4단계 그 기준에 이제 부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과연 이제 4단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게 얘기가 아마 조금 다시 나올 것 같고요. 이런 식의 이제 코로나 확진세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투자 심리는 상당히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 같은 경우는 뭐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뭐 델타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유행을 하고 있지만 일단 뭐 경제 재개를 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백신에 대한 그 접종이 상당히 강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이 상당히 아직 상대적으로 좀 미흡합니다. 일단 뭐 1차 접종자가 이제 뭐 인구의 30% 정도 된다라고 뭐 얘기는 하고 있지만 2차까지 접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420만 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언제든지 델타 바이러스가 확진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불안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단기적으로 보면 그 컨택트 관련주들은 조금 투자에 유의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이런 유행이 지금 뭐 재감염 지수 자체가 이제 1.2가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그 확진세가 이제 멈춰지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그런 점 좀 유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제 국내 부분보다 이제 수출 관련된 기업들은 뭐 조금 상대적으로 타격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내수 쪽보다는 이제 수출 비중이 좀 많은 기업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가지실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19도 좀 다시 경제 재개방 기대감으로 갈 것이다 이래서 컨택트주에 접근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좀 속상한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실적주 위주로 지금은 보는 게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의 체크 포인트 정리해 보겠고요. 관심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관심주 이제 특수섬유 요즘에 이제 많이 올랐었죠.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그 타이어 관련된 코드나 그다음에 스틸 코드라고 해서 이제 타이어 원재료를 이제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외에 이제 요즘에 핫한 이제 스판텍스도 일부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올해 1분기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보다 매출이 한 11% 올라서 한 7,700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190% 올라서 이제 833억 정도 됩니다. 일단 뭐 매출이 상당히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되고요. 그다음에 제품 가격 인상도 이런 실적 호전에 이제 상당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도 1분기보다 더 좋아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이 한 8,6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이제 1,000억에 뭐 달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지금 추세로 보면 하반기에도 뭐 이런 이제 호실적은 좀 더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이제 그 주력 제품은 이제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에 타이어의 이제 그 주 소재인데요. 이러다 보면 최근 들어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재개가 되면서 자동차 신차에 대한 이제 소비가 이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타이어 관련된 업체도 이제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뭐 코론 첨단 소재의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작년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각 기업마다 이 관련된 설비의 증설이 상당히 이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상당히 좀 타이트하다라는 게 네. 향후에 이제 제품 가격에 대한 상승이 뭐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스판텍스의 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가격 상승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소유성 첨단 소재하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탄소 섬유 관련된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수소차용 탄소 탱크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가격 전략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매수 가격은 지금 뭐 조금 올라서 이제 46만 원대인데요. 또 46만 원 이하에서 좀 조정받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목표 가격은 52만 원 정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손절은 37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학 섬유주 효상 첨단 소재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52만 원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